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52회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어렵죠.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51회가 있었어요. 51회 그리고 50회. 50회차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려웠는데 51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죠? 엄청 쉬웠어요. 그러다가 엄청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52회차하고 50회차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52회차는 어려운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50회차는 풀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50회차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엽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지엽적이었다라는 거야. 선택지에 보시면 뭡니까?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가 막 출제가 됐습니다. 선택지에 뭐 1, 2, 3, 4, 5에 3번에 막 그렇게 내고. 그런데 이 52회차는 조금 깔끔하고 세련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막 공무원 형태의 문제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깨끗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심화라는 그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능검 체제가 바뀌었는데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다가 심화로 바뀌어서 심화에서 난이도 조절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국편위에서 이제 찾은 것 같아. 자신들의 색깔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는 좋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어려웠다는, 그만큼 어려웠고, 지엽적이라는 건 뭐냐면 뜬금없이 아주 그냥 막 세부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52회차는 연관된 문제에서 조금 지엽적인데 너무 심하게 냈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조금 당황은 했을 거고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착실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풀 수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한번 문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얘기 나눠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역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물 유적 문제가 빠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유물. 부여 송국리 유물 특별전인데 이거 딱 봐도 민문이 톡이 같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 박물관에서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자, 모르겠다. 근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민문이 토기와 비파형 동검. 이건 그냥 점수 준 거죠. 1점이네. 1점 그냥 맞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죠. 언제예요? 청동기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산 건 구석기니까 틀렸고, 자,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은 신석기, 구석기. 그렇죠? 자, 그 세 번째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오수전.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명도전 뭐 이렇게 줬을 건데 오수전, 화천 이건 뭐지?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오수전. 철기시대지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 신석기. 자, 그리고 의뢰도구로 청동거울과 청동방울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청동기.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가 이제 이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문제들이 싹 들어가 있는 거지.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보통 2번 문제는 국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인물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연나라에 누가 망명해서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준환에게 항복했어요. 자, 가가 망명자들을 꿰내서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준환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해 군대가 10갈래로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서 수기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속이고 도리어 준왕을 공격하게 되었다. 누구예요? 위만이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위만이 귀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순했단 말이야. 귀순하고 나서 점점점 그 위만이 이제 서북면을 이제 그 서북 쪽을 방비하는 장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 내용은 뭐예요?
이 내용은 지금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이 왕에 앉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국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물, 위만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위만입니까? 아니죠.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전 같으면 고조선, 그러니까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위만조선에 대한 문제니까 이건 맞을 수 있는데 위만을 물어봤다는 거지. 두 번째, 진번과 임둔을 복속해서 세력을 확장했다. 이것이 위만이에요. 근데 이건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넘어가 보자라는 거야. 자, 세 번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확실히 아니죠. 이거는 확실히 아니야. 고구려, 고국천하. 네 번째, 지방의 여러 성의 욕설 처력은지 장군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자, 다섯 번째, 연해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영토를 빼앗겼다. 이거는 단군조선일 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번과 2번에서 헷갈려야 돼요. 자,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진번, 임둔. 자, 요거 하면 이거 한사군인데 한군현, 한사군 이렇게 배웠는데 라는 거지. 여러분 한사군이라는 게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원래 그 지역 영토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원래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다가 동사무소를 설치한 거지. 그게 한사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진번 임도는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를 복속했다. 위만이 복속을 했어요. 이거는 이론 공부할 때 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몇 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걸 모른다고 해도 여기 우고왕이잖아. 그러니까 우고왕이니까 아니고 요거 아니고 확실히 아니고 요거는 단군 요것과 이런 식으로 가서 단군조사 A 위만이다. 그래서 찍어도 맞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세 번째,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왕을 찾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신라봉기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고요. 이사부가 활동을 했고요. 황룡사를 완공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거칠부, 국사. 그러니까 왕권이 강대했을 때죠. 신라, 진흥왕 때죠. 자, 1번 불국사 3층 석탑을 건립했다. 이것은 누가 했어요? 경덕왕 때. 그렇죠? 자, 두 번째 첨성대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한 것은 여왕이지요. 그렇죠? 선덕여왕. 자, 세 번째 마흔령 황초령의 순수비. 이것이 진흥왕이잖아요. 그래서 진흥왕 3번이 정답. 4번 금강가를 복속해서 영토를 확대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버풍왕. 그러니까 진흥왕이 답이 되려면 대과야라고 했어야죠. 다섯 번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선. 동시전은 지증왕 때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3번. 이건 조금 수월했던 문제. 그 자료에서 왕을 도출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죠.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 가서 1, 2, 3, 4번에 이게 나왔으니까 양에 질려버리죠. 2번이 어려웠었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면 한쪽 열어서 문을 만들었고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했대요. 뼈만 추려서 이렇게 안치했죠. 하나의 곽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던 옥저에 보여요. 가족 공동묘다. 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국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니 천군. 그럼 소도 얘기가 나오겠지. 나라에 벼럽이 있었으니 소도. 그렇죠? 소도 천군. 그래서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라 옥저 사만이에요. 자, 가는 옥저, 나는 사만. 자, 1번 혼인풍습으로 서욱제는 고구려잖아. 그렇죠? X. 자, 목지국득 만인 소국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건 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한 요런 얘기들은 보통 등장하지 않았던 선택지지요. 자, 3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사만이죠. 나니까 3번이 정답. 12월의 영고라는 것은 부여잖아요. 자, 5번 여러 가들이 사출도 부여네요. 그렇죠? 부여 얘기니까 틀렸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뭡니까? 3번이 정답이.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그냥 무덤이에요. 자, 문화재청은 어디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까지 모르지. 그 다음 여기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의 지산동, 함안, 마리산 등 7개의 고분. 김해, 고령. 뭐예요? 이건 가야네, 가야. 그렇죠? 자, 역시 쉽네요. 대가야, 금관가야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대가야, 금관가야 전체 그냥 가야라고 하니까 1점. 자, 가야에 대해서 찾는 거죠. 1번, 20일 왕족을 파견한 것은 이거 백제잖아요. 그렇죠? 백제 무령왕. 22부는 성왕. 자, 2번,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는 이건 신라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 신문왕 때인데 몰라도 왕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국가 가야만 찾으면 되지. 세 번째,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그렇지? 몰라요? 부경? 알지? 이건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네 번째,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백제 부흥운동가 있을 때 왜가 백제를 지원을 했던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얘기입니다. 이 되게 애매해. 백제는 660년에 멸망했는데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해야지 뭐. 됐어요. 아무튼 가야는 아니니까.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낭낭 외 등에 수출하였다. 5번 가야 정답이지요. 자, 6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밑줄근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 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서 유포한 천불 중에 하나고 1점이잖아. 쉬울 것 같아. 그치?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영가 7년, 에이, 끝났다. 그렇죠? 이건 너무 쉽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지요. 고구려. 찾아보자.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 자, 1번. 와, 이건 뭐냐라는 거죠. 이거 조선 초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통 불상과는 좀 차별화된 불상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3번은 발해 이불병좌상. 4번은 신라 경주 구항동 금제열의 좌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모르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 사진이 2개나 나왔어요. 근데 의식하지 않아도 이거 몰라, 이거 몰라도 요거니까 1점짜리니까. 그렇죠? 되게 쉽잖아요. 이 정도면. 5번은 뭡니까? 이거 금동 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반가사유상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럼 83호, 지금은 국보 78호. 국보 78호도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6번까지 풀었는데도 이건 좀 어렵고 하는 게 지금 한 3번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지엽적인 것도 탁 내는 것, 지엽적인 걸 냈다고 해도 알만한 걸 같이 내줬으니까 굉장히 문제의 질은 좋았던 문제다. 자, 7번.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일. 가와 나를 찾아야죠. 가. 정관 16년에 여러 대신들과 건무가 의논해서 개소문을, 누구야? 연개소문을 죽이자고 했어요. 일이 누설되자 연개소문 부병을 모두 불러서 군병을 사열한다 말하고 왕궁으로 달려가 다 죽인 다음에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망리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대망리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보장왕 즉위. 자, 건봉 원년에 연개소문이 죽고 아들 남생이 망리지가 됐고 남생은 남건 남상과 화목하지 못해서 이들이 형을 쳐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남생은 두 아우에게 쫓겨서 국내성으로 달아냈고 그리고 당나라에 투항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연개소문 사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연개소문의 정명과 연개소문 사후의 권력 다툼 이 사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살수대첩이잖아요. 612년은 이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고 당이 안동도읍을 평양에 설치하였다. 자, 당나라가요. 안동도읍을 설치하려면 당시에 고구려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668년 이후에 이 이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3번 신라군이 매소성 그 지금은 있잖아.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했으니까 매소성 그리고 기벌포 매기 전투는 나당 전투잖아요. 나당 전쟁은 이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왕 때 훨씬 뒤의 상황이니까 못 들어가요. 자, 4번 북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것은
백제 부운동이죠. 백제 부운동은 660년에서 663년 상황이고 이때 왕으로 추대한 것은 661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661년. 그러니까 661년이 여기 사이에 딱 들어가니까 661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야, 이건 어려웠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고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고구려 부운동이니까 고구려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그렇다면 보자. 이것을 모른다고 합시다. 이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백제 부운동이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요건 확실하게 아니지. 요것도 확실하게 아니죠. 아니, 고구려가 있을 때 설치 못하잖아. 요것도 확실하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아니에요. 와, 이거밖에 안 남아.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8번.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은 중국 양조에 있는 이 인물의 기념관이고 그는 당에 유학해서 빈군과에 급제. 도당 유학생이구나. 황소의 날이 일어나자 격황소사. 그러니까 토황소경문이겠죠. 이름을 덜쳤습니다. 당에서 쓴 글을 모은 개원필경을 남겼다. 육두품 출신 누구예요? 최치원이에요. 그렇죠? 자, 최치원이 토황소경문 이렇게 이제 당나라에서 활동하다가 귀국을 해서 그리고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자, 1번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거 누구예요? 김춘추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자, 두 번째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렸던 누구예요? 최치원이죠. 2번이 정답. 진골귀족이 반대해서 이거 시행 못했죠.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 입문표를 지었던 강수입니다. 강수는 누구냐면 답서린기서를 했었던. 그러니까 서린기 나당 전쟁 때 서린기가 당나라 장수로 왔을 때 외교문서를 보냈던 외교에 능했던 강수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좀 어렵지요. 네 번째, 진골귀족 출신으로 화랑새기 고승전을 저술하였다. 누굽니까? 김대문. 자, 다섯 번째, 한자의 음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전리했다.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대무예가 대장 장문위를 보내서 수군을 거느리고 야, 이거 봐라. 자, 무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왕이고 발해잖아. 벌써 발해. 장문이 나왔으니까 수군을 등주를 공격했고 당현중은 대문예에게 유죄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신라군으로 하여금 어디에 남쪽을 치게 했다? 당연히 발해겠죠. 그렇죠?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가 이렇게 돼서 공을 거두지 못하고 왔다. 가 발해 무왕 때 발해 남쪽을 치게 당나라가 신라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신라의 성도강이 발해를 어이없이 공격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다? 발해 무왕 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다? 국가 발해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하였다. 이거 어디예요? 고려시대. 자, 두 번째 주장함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거 발해죠. 맞네요. 2번이 정답. 3번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신라죠. 신라 법흥왕 때 건원을 사용했어요. 자, 네 번째 내신 좌평 육좌평 관제는 이거 백제잖아요. 백제 고유왕 때. 자, 다섯 번째 이 지방간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은 신라잖아요. 그렇죠. 신라 문왕 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 왕이냐 이런 걸 몰라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좀 쉬웠던 문제다. 발해 2번이 정답. 그렇죠. 자, 1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진짜 지엽적으로 했다 그러면 왕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나오는 거. 9번 같은 경우 방금 보셨던 9번 문제 왕이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봐 버려요. 그러면 진짜 공무원 문제 되는 거지. 너무 어렵게.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가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처하는 거야. 내가 왕이다. 지난날 신라가 당의 군사를 정해서 고구려를 격파했다. 그래서 평양 옛 도읍은 잡초만 무서워하게 됐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고구려가 없어졌었는데 그걸 신라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고구려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후 고구려 제2의 고구려 궁예지요.
자, 그래서 궁예가 이제 궁예 알았으니까 미륵불을 자칭했다. 머리에 금칙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고 큰아들 청광 보살, 막내아들을 신광 보살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륵부처다라고 했던 궁예. 자, 1번 임존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라는 거죠. 당나라하고 임존성에서 맞섰었는데 이것은 부흥운동이에요. 어느 나라? 백제 부흥운동. 그래서 흑지상지가 활동을 했을 때. 자, 두 번째 1, 2천 점토에서 신검에게 승리를 했던 고려 태조 왕건이지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설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광평성 체제를 만들었던 궁예지요. 그렇죠? 그래서 후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다. 3번이 정답. 자, 4번 청해진을 통해서 해상무역, 이거는 신라잖아요. 장보고. 그렇죠? 틀렸고. 자, 5번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 태보의 직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5월 후당 이런 데에 통교에서 그 뭡니까? 국교를 수립했던 누구예요? 그 후백제 견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32년에 이렇게 직을 받았는데 뭐 몇 년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견훤이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예에 대한 내용은 3번. 자,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에 대해서 말해보자. 거란이 침략했을 때 거란의 몇 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이죠. 요것은 이제 강조의 정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왕 때 초조자의 장경이 조판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강조의 정변 때 강조가 궁으로 왔을 때 목종이 살아있으니까 목종을 치고 그리고 현종을 옹립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란이 2차 침입을 했었다. 그래서 2차 침입을 했을 때 고려의 수도 그 궁이 함락되고 이때 이제 현종이 피했었고 이렇게 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2차 침입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2차 침입이 이렇게 이 정도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거 자체가 어려웠던 거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서희라든가 강감찬 1차, 3차가 나오지 2차가 나오기는 힘든데 2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양심적이지 3점 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왕은 현종입니다. 자, 현종 때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1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게 3차 침입인데 이때가 현종 때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사신 저고야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이거 몽골의 침략이죠. 볼 것도 없어. 너무 뒤로 갔으니까 틀렸고. 세 번째 별무반을 창설해서 군사력을 강화. 이것도 여진 침략이니까 뒤에 있어야지요. 자, 네 번째 거란을 배척해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거는 이것은 초기 고려 건국 초기 태조 왕건 때 만부교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란에서 낙타 30마리를 줬는데 낙타 30마리를 만부교 밑에서 굶겨 죽인 사건이죠. 자, 다섯 번째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했다. 이것은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 지금 자료에서 거란의 2차 침입이죠.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요거. 그럼 거란하고 관계없는 건 끊어. 사신 저고여 몽골, 별무반 여진. 그렇죠? 거란 여기 있고 거란. 야, 이거 봐라. 그런데 만부교 사건이 이 정도는 알죠.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인데 서희는 당연히 1차인 거 아니까 탈락. 뭐만 남아? 이것만 남죠. 1번. 그렇죠? 1번. 오케이, 됐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구제도감. 구제도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려시대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그 피해를 본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모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구제를 했던 어느 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천 임시기구로서 전염병 대치, 병자 치료. 자, 왕이 명하기를 도성 내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 설치해서 이를 치료하고 시신과 유고를 거두어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려시대예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예종 때인데 지금 시대를 물어봤으니까 고려시대만 알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자, 기억번.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차료는 이거 조선시대 얘기가 왜 나오고 있어? 그렇죠? 조선 명종 때. 니은번. 개경에 국립의료기관인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다. 고려 문종 때 만들어요.
병원. 자, 디귿번 호조는 일단 탈락이지. 그렇죠? 그리고 사창제. 호조는 육조 얘기하니까 조선이잖아. 벌써 시대가 틀렸고 사창제도 조선시대니까 틀렸어요. 흥선대원군. 자, 리을번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현한 제위보도 고려 광종 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물어보는 거니까 니은하고 리을번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고려의 태자가 배알하니 고려시대 왕자, 그렇죠? 쿠빌라이가 기뻐하면 말하기. 쿠빌라이 하니까 왠지 몽골 애들 같죠. 쿠빌라이 칸. 자,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는 거죠. 강의 선무사 죄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20년간 군사를 동원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이 몽골에서 볼 때 고려는 아주 힘든 나라예요. 그렇죠? 항복이란 거 몰라. 그렇죠? 자, 이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스럽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를 우리가 무력으로 진압해도 이게 안 됐던 건데 왕자가 직접 와서 신하를 자청하니까 얼마나 좋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화친하는 왕자가 왜 왔겠어요? 화친하자고. 그러면 이제 화친한 이후에 원간섭기가 들어가겠죠. 이후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쌍기의 권위로 과거 이건 뭐야? 광종 때인데 지금 나오면 어떡해? 탈락.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거는 모르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냥.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망건당, 이재영, 춘성왕, 충수광? 뭐 그렇죠. 이것은 원간섭기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충수광 때 충선왕이 원나라에다가 세운 학교야. 어떻게 보면 학교. 그래서 여기 이제 망건당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천도로 이거는 무조건 X 인종 때잖아. 자, 5번 최충원이 봉사십조 X. 그렇죠. 최씨 무신정권.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김보당이 난 요것이 과연 김보당의 난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몽골의 항쟁 때 원간섭기 때 우리가 이제 그 반란 반정부 봉기가 있었을 때 이런 거 배웠나요? 아니지. 김보당의 난은 이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무신정권 때. 그렇죠? 이때 배웠던 것 같아. 얼핏.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에 충땡 왕 때 있었던 일이 3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국보 18호인데 가는 고려시대 목조건 중물로 배울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 배울림 고려시대 건물. 그러면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 고려 전기 뭐 이때 수덕사 대웅전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자, 건물 내부에는 국보 45인 소조 열의 좌상. 아하. 그렇죠? 그 안에 어떤 소조 열의 좌상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심포 양식 안에.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가람배치도 보면 석등이 있었고 조사당이 있었습니다. 요건 어디예요?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이런 부석사면 의상.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그 의상 스님이 이제 세운 절인데, 자, 이 부석사 안에 뭐가 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잖아. 자, 여러분 부석사 무량수전은 어느 나라 거? 이건 고려 거라고요. 고려 시대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무량수전.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그래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것이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입니다. 자, 이 좌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균형 잡힌 것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양식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석사라는 절 자체가 신라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1번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자, 요거는 조선이에요. 조선시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고 이
주심포 배을림 양식의 공포가 기둥 위에 있는 주심포 양식.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심포 양식이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무량수전을 물어봤기 때문에 탈락. 자, 구례 요건 이제 고려. 구례 화엄사 각황전 이거 조선 후기죠. 그래서 18세기 조선시대. 안동 봉정사 극락전도 역시 고려시대인데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무량수전 물어봤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도 좀 어려웠던 문제죠. 보통은 어떻게 내와요? 요거 빼고 요거 하나만 넣고 이 1, 2, 3, 4번. 그러니까 4개 선택지는 다 조선시대의 건축물을 놓잖아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동정사용이 이로운 나라 편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한 이 해의 은병을 끝나야지요. 그렇죠. 활구. 은항군으로 만들되 우리나라 지형을 본따 만들었으면 속칭 활구라고 했습니다. 저포 요거는 지금 고려 숙정 때 의천이 건의해서 활구를 만들었다. 시기 고려 숙종. 더 이제 조금 더 쉽게 보면 고려 시대. 저포 은병으로 가치를 표준화해서 교역을 작은 일용품은 쌀로 가격을 계산하여 거래한다. 백성들은 그런 풍속에 익숙해서 편안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돈을 화폐를 쓰는 게 좋은데 화폐를 별로 쓰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화폐 사용이 저조하다. 쌀로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한다. 고려시대 때. 자, 1번. 책문후시를 통한 이거 조선 후기잖아요. 후시. 그렇죠? 개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무역이냐 사무역이냐. 후시는 사무역이고 그렇죠? 조선 후기입니다. 두 번째. 송상이 전국 강지에 송방 대리점을 만들었다. 조선 후기 사상이죠. 그래서 송도상인, 개성상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감자, 고구마 등이 구황작물 조선 후기 있죠. 그래서 고구마는 일본에서 감자는 청나라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자, 네 번째.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정을 감독하게 되었다. 요 고려시대 때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덕대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조선 후기의 광산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려. 나머지는 다 조선이잖아요. 조선인데 하나만 고려니까 정답이야. 이거 모른다고요. 1점짜리. 얼마나 쉬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최근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누구예요? 삼봉 정도전. 그렇죠? 주례 육전 체제를 참조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정도전의 얘기죠. 재상 중심의 정치 강조. 자, 정도전에 대해서 풀어봐라. 정답 딱 보여요. 1번 불시작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칭제건원과 근국정보를 주장하면 안 되지. 묘청이죠. 묘청. 그렇죠? 고려시대. 지공거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구제학당 누구예요? 최충. 그렇죠? 자, 네 번째.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주세붕이잖아. 그렇죠? 주세붕. 최초의 사익서원이 되는 거죠.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고자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김육의 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정도전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어디가 어려워? 여기 5번 같은 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1번에서 딱 정답이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17번 문제입니다. 야, 이제 우리 시험에서 3점 하면 괜히 좀 위축되고 무서워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자, 보물로 지정을 했대요. 문화재청은 무엇을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로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 원사료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 책은 앞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조선 초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대요.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인데 조선 초부터 편찬한 거예요. 문종대의 완성이 되었던 역사서입니다. 정인지가 쓴 서문에는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법례를 본받아서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기는 기전체로 쓰였습니다. 기전체. 그러니까 지금 그 기전체로 조선 전기에
고려시대 역사서를 쓴 거, 와, 어려워요. 이거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여기 있네, 고려사. 고려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려사는 기전체로 쓰였어요. 자,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단 발해고니까 자료하고 관계가 없죠. 확실하게 아닌 거. 이거는 알아. 2번. 세가, 열전, 지, 연, 표 등으로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세가, 여기에 뭐가 빠졌지? 여기에 본기, 열전. 그렇죠? 그래서 기, 왕의 업적, 그리고 위인들의 업적. 그래서 열전, 기 전체로 되어 있다. 기 전체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기 전체로 되어 있는 것. 자, 세 번째.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요건 뭐예요? 고구려 건국시나 이 일대기 서사시, 동명왕편이잖아요. 동명왕편. 그렇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느낌상 조선이 아니고 고려시대 같은 거야. 그렇죠?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거 누구예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지요. 자,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라는 거. 동국통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헷갈리면 진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요거는. 그렇죠? 요거 안 돼.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 헷갈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요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건 진짜 너무 지엽적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요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어떻게 알겠어? 저런 것까지. 그렇죠? 저런 문제 17번 같은 문제는 좀 양을 해야지. 안 내야죠. 자,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직계하자고 건의했대. 직계. 육조직계제인데 지금까지는 결을이 없어 논의하지 못했으나 이제 경들이 의논하도록 해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끝이야. 이 힌트가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힌트는 뭐예요? 육조직계제예요. 육조직계제. 그리고 힌트 하나가 뭐예요? 하륜이에요.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던 왕이 태종과 세조죠. 이때 하륜이 영의정 활동을 했었던 때가 누구냐면 태종 때예요. 이방원 때. 그래서 육조직계제 태종. 하륜은 태종 때 영의정을 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세종이죠. 탈락. 자, 두 번째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탈락. 그렇죠.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게 되는 것. 세 번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기문진. 이건 당연히 탈락 정조. 자, 네 번째 경국대전 완성을 해서 통치체제 정비를 한 성종 탈락. 그렇죠. 만약에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세조잖아요.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켰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거를 보면 와 이거 아주 모르겠다라는 건데 낭사 여기에 사관으로 독립 요거는 태종 그렇죠. 여기에서 파악해야 돼요. 태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태종으로 정답.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육조직계제라는 힌트 있죠. 육조직계제의 힌트가 태종 아니면 세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분만 가지고 풀어도 다행인 게 세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태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정답이죠. 5번. 19번 문제죠.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대선 등이 아래기를 전국공신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는 폐위된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중에는 반정?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니 삭훈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훈 삭제를 합한 말이죠. 위훈 삭제는 언제예요? 중종 때 조광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훈구파가 반발해서 사화가 발생하니 그것이 김효사화 중종 때. 자, 나번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했고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해서 각기 싸웠다라는 거죠. 심의겸은 서인, 김효원은 동인. 그래서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의 분당을 얘기하고 있으니 중종 때와 선조 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라는 거지요.
자, 1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이거 명종 때 을사사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을사사와 1번이 정답. 여기 들어가니까. 두 번째,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어서 김일성 등이 화를 입었던 연산군 때. 그렇죠? 이전 상황이죠. 연산군 때 무오사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는 지금 훨씬 이후 상황 영조 때니까 틀렸고. 네 번째, 십인장씨의 소생 원자책복 문제로 황국이 발생한 거 숙종 때지요. 이후 상황이니까 틀렸고. 자, 다섯 번째,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의 결말이 알려져서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던 살벌했던 일이지. 연산군 때. 그렇죠? 그래서 무오사와 다음에 갑자사와. 그리고 무갑 어딨어? 기을이라고 외워야지요. 아무튼 무갑 기을만 알아도 들어가죠. 을사사와. 풀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건데, 자, 볼게요. 이 자료는 누가 지어 왕에게 바친 성악 10도 일부다라는 거예요. 성악 10도, 성악 집요, 성악 10도. 성악 10도가 먼저죠. 이황. 성악 집요는 나중이죠. 그러니까 이황이에요. 그는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군주가 스스로 인격과 학문을 수양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군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내용의 성악 10도 이황입니다. 자, 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철학이지요. 자, 1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정제두지요. 틀렸고. 두 번째,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 성종 때 신숙주지요. 세 번째, 예안향약을 시행해서 향촌교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모르겠죠. 그럼 그냥 놔둬. 이게 이제 3번이 이제 정답인데 모르겠어도 그냥 놔두세요. 3번 정답. 자, 4번 유학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 요것은 박세당이잖아.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탈락, 탈락, 탈락. 자, 5번만 확실하게 알면 3번이 정답인데 봐봐. 가래 집남을 저술하여 예약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야, 모르겠다라는 거죠. 김장생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숙종 때 김장생인데. 하지만 가래 집남, 만약에 이 가래 집남이 중요했고 이왕이 당연히 중요하잖아. 이왕이 중요했는데 이왕 2를 공부할 때 가래 집남 얘기를 들었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이제 가면 풀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이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어렵죠. 이런 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순서 맞추기죠. 자, 가번. 왕은 군사를 일으켜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뒤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켜서 광해군을 폐위시켰대요. 강화로 내쫓고 이첨 등을 처형을 한 다음에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으니 이것이 인조반정이지요. 그렇죠? 자,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해서 들어가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겠다. 왕이 3번 절하고 9건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이게 뭐예요? 삼배, 구고, 두례, 뭐예요? 삼전도의 굴욕이지요.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항복을 하는 항복 조인식, 그렇죠? 인조 때 있었다. 자, 4번. 왕은 김상룡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도로 피난해 들어갔다. 이에 김류, 이기, 최명길, 김자정 등이 신하들 모두 따라갔으니 이것이 언제냐면 병자호란 초기예요. 이렇게 이제 강화도로 먼저 가라고 했어요. 강화도로 먼저 간 팀이 있는데 나중에 왕이 이제 가려고 봤더니 강화도 길이 막혔으니까 이렇게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인조반정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인조반정 서인 정권에서 청나라를 계속 건드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병자호란 초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복하게 됐죠. 3번. 그래서 나가 되는 거예요. 가다나 어디 있어? 2번이 정답이죠. 제가 지금 연도 말씀드렸어요? 연도 한 말씀 안 드렸어요. 연도 말씀 안 드렸는데 다 인조 때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순서대로 연상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2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진산의 윤지충은 이거 진산 사건인데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의 장래에도 신주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시신에
불질러 버렸잖아. 화장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조선 왕조는 이거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렇죠?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사학이 뭐예요? 천주교. 따르는 죄인들을 처벌해서 경계로 삼아라라는 거죠. 진산 사건은 정조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조 때는 아무래도 천주교에 대해서 그냥 냅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거니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타협 본보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관련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고 그 정도까지만 해라고 했었던 사건이죠. 진산 사건. 그러니까 정조 이후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정조 때는 알아. 연도는 몰라. 근데 정조가 즉위했어요. 그 다음에 공노비가 해방된 거는 순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어디밖에 없어? 나번밖에 없지. 우리가 진산 사건 공부 안 하신 분은 없을 거고 있어? 없죠? 진산 사건 다 공부하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2번 나번이 정답.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청에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온 왕자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청나라에 끌려갔던 인질로 되었던 왕자가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 있어요. 자, 왕이 된 그는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했대요. 소현세자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죠. 귀국 이후에. 그러니까 복림대군이 왕이 됐죠.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 왕이 됐으니 그것이 누구야? 효종입니다. 그렇죠? 효종은 왕이 돼서 뭘 하죠? 북벌을 준비한다. 하지만 냉혹한 국내와 현실로 북벌의 미완의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이없이 청나라를 도와주는 나선 정벌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북벌운동이 실패됐다라는 거죠.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효종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1번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 때 맞아요. 1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2번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은 정조 때니까 틀락. 자, 세 번째 청나라와 국경을 정비하는 백두산 정비를 세웠다. 숙종 때지요? 아니고. 자, 네 번째 역대 문물 정부 동국 문헌 비고는 영조 때 홍봉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탈락. 수족관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휴양진을 폐지했다. 지급했다라고 하면 과정법, 폐지했다 그러면 직전법이에요. 세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우리나라 은화는 영경과의 자 봐봐 1점이니까 좀 쉽게 접근하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은화는 영경과의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하늘이 낸 이 보화를 가지고 비단 식물, 그릇, 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 와서 하루도 못 가서 소비해버린다. 이 귀한 걸 막 써버린다. 자, 나라에서 생산하는 은이 부족한 까닭에 일본 은을 들여다가 간신히 채우려고 하지만 나라의 은이 모두 바닥난다. 병화가 생긴다면, 전쟁이 생긴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성우사설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쓰면 안 된다. 조선 후기에 이거를 막 쓰게 되면 나중에 물가가 막 이렇게 엉망진창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돈을 없애는 것이 답이다. 패전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게 패전론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시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뭐였죠? 가렸지만 성우사설. 이게 성우사설, 이익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그럼 조선 후기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렇죠? 자, 1번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를 개항했던 세종 때지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모습 조선 전기니까 탈락. 두 번째 계약조의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 계약조 세종 때예요. 그래서 세견선 50척 그리고 내려주는 세사미도 200석으로 했던 세종 때 조선 전기죠. 과전법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받는 관원, 과전법이 지금 조선 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공양한 때부터 세조 직전까지. 자, 고추, 담배를 상품장, 이거네. 그렇죠? 조선 후기 상품작물 4번이 정답. 자, 다섯 번째. 화통도감에서 화약 무기를, 이건 뭐야? 고려말, 지금 우왕 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조선 후기.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2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거죠. 왕은 늘 양역의 폐단을 염려해요. 역. 그렇죠?
군역 뭐 이런 것들 군포 한필을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해서 각도의 어염 은결의 세를 거둬 보충하니 그 은택을 입은 백성들은 서로 기뻐했다. 이런 시책으로 화기를 끌어올려 대명을 일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울 한 개도 없어요. 왜? 군포 얘기했죠? 균역청 얘기했죠. 그렇죠? 이걸 감하자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어딨어? 한 필 감하자. 두 필에서 한 필로 누구야? 영조 때잖아요. 균역법.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했다라는 거죠. 자, 1번. 준천살신 이거 아시는 분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준천사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영조 때 준천사를 설리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홍수를 대비했었고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대외관계를 정리한 동문휘고를 간행했다. 정조 때 외교문서가 동문휘고고 세 번째 전제상정소를 두어서 전분 육동법. 이봐 요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거 뭐야 도대체 하는데 뒤엔 알잖아. 세종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좋은 문제예요. 이게 공무원 문제잖아요. 그러면 요게 아니고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법원을 두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것도 틀리게 내.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 아직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요 한쪽만 맞으면 맞게 내요. 그렇게 치사한 문제는 없어. 자, 네 번째 총융청과 수호청을 창설해서 도성을 정비했다. 조선 후기죠. 그래서 인조 때 그 오군영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을 인조 때 만들죠. 자, 다섯 번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잖아. 그렇죠? 철종 때.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26번부터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